이 새벽 사이 발생한 일, 이렇게 가슴 벅찬 기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소식이 있었느냐? 저희 사진기사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절규하는 한 남성, 우리 아내가 있어요 라는 거죠. 지금 홍콩입니다. 홍콩에 지금 상당히 마철루라고 얘기를 하는 이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밤사이 불이 나서 지금 현재 최소 44명이 숨졌고요. 실종자도 279명, 279명이 지금 실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화재 관련해서 남성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까지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상당하죠. 그리고 이 남성이 절규할 만한 상황이었던 게, 이 아파트 고층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다 통으로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17년 만에 화재 5급 경보가 지금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국민의 피해 소식은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화재인 것만은 좀 분명해져요. 최수영 위원님, 지금 이 최소 44명이 숨지고요. 네. 실종 인원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인명피해가 더 커질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보니까 2,000가구에 4,800명, 5,000명 가까이가 아이고. 지금 거주하고 있다니까 네. 지금 나온 숫자에 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참담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1996년에도 네. 빌딩 화재가 났는데 똑같은 원인이었어요. 뭐냐면 공사용 철골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우리가 비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걸어다니는 공사용 계단인데, 이게 보통 철제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대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이동하기가 용이하고 가볍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화재의 치명적 단점이 있잖아요. 1996년에 있었던 그 빌딩 화재도 그게 원인이어서 홍콩 당국에서 올해부터 이걸 내년부터 이걸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올해 말에 난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불쏘시 격을 하는 데다가 좁은 빌딩 사이에 빌딩풍들이 또 있잖아요. 강한 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20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아직도 진화가 안 되고 있다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홍콩 당국에서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 고층 빌딩,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화재를 좀 진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가 보통 홍콩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층 마철로 따닥따닥 좀 붙어 있는 이 집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화재를 좀 키우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홍콩 특유의 닭장 아파트 구조, 여기에다가 이 빌딩풍이 불 만큼 동간 간격도 상당히 좀 좁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건물로 옮겨 붙기도 쉬운 상황. 거기다가 이제 이 비계라고 얘기하는 이 철제, 보통은 철제로 만드는 이런 사다리가 대나무로 지금 구조물이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결국 화재의 불쏘시개로 좀 쓰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박창한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인명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거든요. 불은 벌써 났습니다. 인명피해를 지금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하나 싶거든요. 이렇게 고층을. 그러니까 지금 초기 대응이 굉장히 좀 빨리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 나면은 벨을 누르잖아요. 네. 경고등. 근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초기에 대피를 갖다가 일일이 사람들이 문 두들겨가면서 깨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나무 비계라는 게 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홍콩에만 남아 있습니다. 홍콩 지역이 중국 남부 지역이 그렇지만 이게 1, 2년 된 게 아닙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대나무 비계예요. 우리 홍콩 영화 과거에 보면 성룡이 네. 건물과 건물 뛰어다닐 때 네. 그 대나무 비계 타고 뛰어다니던 아하. 그 영화가 기억나실 텐데, 네네. 그게 북송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값이 워낙 쌉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나에 9m, 10m짜리 이런 대나무들이 워낙 싸다 보니까 쓰여왔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화재에 취약합니다. 한꺼번에 불이 20층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바람 타고 불어 올라가는 게, 그러다 보니 보통 화재 우리나라 보시면은 아파트 화재 그러면 불난 지점에서 위층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집 정도만 타는데, 그쵸.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7개 동, 한 개 동도 아니에요. 7개 동으로 그냥 불이 확 번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또 전통이라는 이유로 네. 고수가 되다가
17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 당국에서 대나무 비계 이게 쩍팡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쓰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기 대응이 늦었고 그러다 보니 대규모 인명 피해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이 났다고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결국 인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좀 속보로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 화재 관련해서 남성 3명이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남성이 뭐 누군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이 만약에 또 방화라고 하면 사안이 또 굉장히 또 커질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홍콩법과 우리나라 법은 분명히 다르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방화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중형 아닙니까? 먼저 이 원인을 규명해서 방화인지 실화인지 구분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고의로 불을 낸 상황이라면요. 이건 정말 엄정한 처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실화일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3명이 인근에서 붙잡혔다는 건 이 화재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실수이든 고의든 뭔가 영향을 줬음이 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과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렸다거나 불을 잘못 붙였다거나 하는 방식이 조금 이런 큰 화재를 키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실화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에 그치지 않고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심한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실화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으로 하더라도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게 되는 네. 비교적 좀 낮은 형량을 갖고 있지만 이건 과실이 경악했기 때문이고요. 홍콩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인명피해가 최소 44명 사망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빨리 불을 끄고 인명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수습하는 게 우선 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